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그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패권,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모든 군사, 금융, 모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이고요. 예, 트럼프는 그 패권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예, 중국이 꿈꾸는 것은 그다음 무역 강국,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 그다음에 금융 군사 강국으로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목표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상황이 예. 그 되게 어렵잖아요. 막 예. 공격은 하지만 또 반격하고 중국도 예. 예. 그러면서 길어질 것 같고 그럼 예. 이제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예. 그냥 의도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속으로 뜨끔할까요? 좀 쉽지 않죠. 뜨끔하죠. 뜨끔할까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두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 중국 경제는 2008년 가행 투자 후유증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기업은행 부실 너무 많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 지방정부 부채 늘어나지,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 이거 구조조정 할 수밖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으로 지금까지 확정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정점에 도달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이 작년 12월 이후로 올 상반기가 정체를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죠. 예, 최근에는 10년짜리가 3개월짜리보다 낮아졌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거든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뭐 지금 뭐 본인은 이렇게 보통 트위터를 통해서 큰 소리를 계속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거를 들어보면은 뭐 그래도 뭐 재선은 이제 무난할 것 같다 뭐 이런 평이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분은 선거 직전에 스톱이 될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냥 계속 갈 것이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진핑이 지금까지 계속 미국한테 뭐 가감히 싸우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것이다. 시진핑은 아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다음에 누가 나오든지 트럼프보다도 상대하기는 더 쉽게 할 거이다. 특히 저 민주당 일부 사람들, 정치가들은 중국을 트럼프처럼 싫어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다음 대통령하고 협상하면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는 자기가 확실히 또 단지 대선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진핑을 적이라고 그러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진짜 진짜 싸우는 적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이 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니까 파월한테 금리를 계속 낮추라 이렇게 가감히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파월한테 때로는 너는 현실 경제를 체감도 못하느냐. 근데 트럼프는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금융 부채가 한 3억 6천만 달러.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돈으로 약 4천억이죠. 그러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떨어진다면 트럼프의 이자 부담이 1년에 한 40억 우리 돈 가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파월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그걸만 보면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식이고. 그게 미국은 그 연방 총재의 그 권한이 이렇게 완전 독립적이고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하도 이어플 하니까 파월도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마 트럼프가 파월을 더 뭐 질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월도 좀 고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지금 1.5%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치가 2016년 6월달 1.36%였어요. 지금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죠. 근데 미국 지금 연방 기준금리가 2.5에서 한 차례 내려가서 2.0에서 2.25인데요.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연방 기준금리보다 평균적으로 1.6%포인트 높았어요.
근데 지금 연방 기금리가 장기금리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최소한 올해도 두세 차례 인하해라. 트럼프 뭐 주장처럼 시장도 그렇게 지금 파월한테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얼마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좀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좀 줄 세우기를 했잖아요. 그 이런 쪽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용해졌나요? 조용해진 게 아니라 좀 연장했죠. 그 이유가 보면은 화웨이를 쓰는 미국 그 지방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대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체할 때까지 몇 개월 연장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기본적으로 뭐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진행도 그렇지만 결과가 한국에는 되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정치적 이념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중국을 응원하는 분도 있고 미국이 이번에 그냥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관전을 평을. 참 우리 정치하는 뭐 분들 참 힘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치적 뭐 이거로는 미국하고 그동안 유대 관계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이 경제로 보면은 중국하고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작년에 27%, 미국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도 기울 수도 없고 또 미국 쪽으로 기울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저는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를 지금은 좀 눈치를 잘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 구조 조정을 촉진시킬 때 중국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승리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국의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뒤로 중국의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경쟁이 겪으면서 사실 뼈아픈 구조전압서 30대 재벌중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지면서 정말 기업, 은행들, 그 다음에 우리 가게들 정말 고통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체질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중국의 기업, 은행 너무 부실합니다. 그 애들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긴 것 같지만은 좀 더 10년 정도 멀리 내다보면은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체질이 강화되면서 소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빠르면 한 제가 미국 GDP 지금 중국 GDP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중국 GDP가 미국 GDP 한 60% 이제 67% 근접하고 있거든요. 한 2028년 이 정도 가면은 중국 GDP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미국 GDP를 추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중국이. 그 아픔을 통해서. 한번 고통을 겪고 나서 체질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미중 무역 전쟁의 끝말이에서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뭐 소비가 결국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뭐 상품에서는 고급 소비재, 뭐 저가 소비재는 중국이 자기들이 다 생산할 테니까요. 그것보다는 저는 금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이요? 그래서 2008년에 일부 우리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금융자산 특히 주식에 투자했죠. 그때 투자하고 나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6천이 넘었어요.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기업 부실, 은행 부실 드러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1,800까지 떨어졌거든요. 엄청 떨어졌네요. 그게 지금 최근에 뭐 2,6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는 다음에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가 다시 1,800 안팎으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특히 중국 주식 내수 1등 우량주. 그때 이제 우리가 침해를 해야 된다. 내수 1등 우량주가 뭐냐?
예, 그거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그 중국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각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 보면요, 예, 중국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제가 리서치센터에 있던 한 증권회사에서 하나대투 괜찮아요. 여기 뭐 궁중파 아닌데요, 뭐. 예, 중국을 참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매주 흥죽의 내수 1등 우량주가 뭔가, 그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추이를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서 지금은 공부하시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발을 좀 담가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 확신하시니까. 예, 발을 담가놔야지 이게 좀 물이 차가운지 뭐 뜨거운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그 중국 내수 1등 우량주 ETF를 사놨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아, 이득 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작은 금액 투자해가지고, 아. 네, 얼마나 차가운지 굉장히 차가울 때 거기다 이제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IMF 때 완전히 폭락했을 예. 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올라가면서 큰 이익을 본 것처럼 예. 중국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오니까 예. 이제 그런 기회를 노린다 이제 예, 이 말씀이신 그 거죠. 비슷한 뭐 상황이 저는 중국 서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참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양이 많으면 그 폭이 예. 아주 크겠죠. 손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은 코스피가 2011년 이후로 계속 정체 상태거든요. 네. 2017년 한 해 올랐어요. 예, 그때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 두 기업, 이 상장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48%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 두 기업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계속 정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돈 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